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푸신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꼭 나오는 유형들의 문제들을 살펴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차 특강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기본기 특강을 진행을 하고요. 3주차 토익 시험, 정기 월말 시험이 있기 전에는 파트 5, 6, 7이 다 섞여 있는 미니 테스트로 실전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먼저 여러분들하고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좀 더 응용력을 다질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1번 문항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유형부터 살펴보시면 누구에 대한 문제예요? 전치사에 대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전치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 전치사 자체의 뜻이 아니라 누구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명사, 뒤에 나온 명사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하고의 관계, 동사하고의 의미 또는 시제 관계를 확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주셔야 되는 건 앞에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치사들이 연결해 줄 누구? 명사부터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6월 30일이라는 무엇이 등장? 시점에 전치사가 등장을 했죠. 자, 시점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나타냅니까? 날짜를 나타내죠. 날짜가 나왔을 때 가장 좋은 건 온이에요. 온. 온은 날짜나 요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기에는 날짜에 대한 것들이 따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면 인이라는 녀석은 무엇과 무엇에 쓰일 수 있습니까? 시점과 기간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먼저 첫 번째 특징이 되고요. 어버브는 무엇을 나타낸다? 장소, 장소로 위에를 나타낼 때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after는 무엇을 나타내죠? 순서에 대한 시점을 나타내주게 되고요. 듀어링은 시점이 아니라 무엇으로 쓰입니까? 기간의 전치사로 쓰이는데 심지어 듀어링은 숫자로 기간을 나타내줄 수 없죠. 얘는 일반 명사로 나와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무엇이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in과 after 이 두 개가 가능한데 in은 시점을 가져올 때 어떤 시점을 가지고 온다? 월, 연도, 계절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빈칸 뒤에 나와 있던 게 June 30가 아니라 그냥 June이었으면 누굴 쓰는 거예요? in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뒤에 날짜가 나와 있기 때문에 on이 아닌 이상 in을 넣을 수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날짜 곤목은 상관없이 시점이면 가능한 누가? after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됐어요?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빈칸 뒤에 문장 구조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빈칸 뒤에는 누가 나와 있습니까? She finished.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해 있죠. 그러니 누가 필요합니까?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무조건 접속사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가 무슨 절 접속사까지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어디 앞입니까? 컴마 앞. 컴마 앞이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리.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절? 부사절 접속사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부사절 접속사들은 대다수 뜻을 갖고 있는 거. 즉 여러분들이 접속사로 알고 있는 것들의 거의 90%는 전부 다 부사절입니다. 뭐 시간, 조건, 원인, 반전, 목적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 걔네들이 거의 대부분 무엇이다?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이 부사절 접속사 자리라는 걸 아셨다면 얘 품사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첫 번째 대는 부사, 그 다음 until은 접속사와 전치사, because는 접속사, afterward는 부사로 후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서로 묶어주시면 됩니까? 접속사 두 개, until과 because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때 until은 뭐의 전치사? 끝, 시점까지라는 의미고 because는 원인, 때문에 라는 형태가 되겠죠. 이제부터 해석이란 말이에요. 네, 해석을 하실 때 누구 중심으로 확인한다? 동사 중심으로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 해석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she finish 뭐 했다고 합니까? 완료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뭐 할 수 있대요? start working 일을 시작할 수가 있대요. 그럼 이거는 시점인 거예요? 원인 결과인 거예요?
원인 결과 끝냈으니까 다음 걸 시작한다라는 원인에 대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because만 가능한 겁니다. 자, 해석이 들어갈 땐 쓰잘데기 없는 수식어 보지 마시고 무엇 위주로 확인한다? 동사 뒤에 나온 목적어까지 묶어서 봐주시는 거예요. 파트 7 독해할 때도 결국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어디에 있다? 동사 목적어에 있는 거지 주어 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A, B, C, D가 무엇을 가지고 변형한 형태입니까? verify, 입증하다라는 타동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일단 문장이 길면 길수록 대부분 문법 구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칸 뒤에 어디에서 끊어주시고 by라는 전치사구 그 다음 문장부 누가 있습니까? 컴마 보이시죠? 그러면 요 안쪽만 여러분들이 살펴주시면 돼요. 일단 빈칸 앞엔 누가 나와 있습니까? be 동사가 나와 있죠.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또 들어갈 수는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비동사가 대표적인 몇 형식? 2형식. 그러니 여기 누구의 자리? 보어의 자리입니다. 보어 자리에 알맞은 세 가지가 바로 형용사, 그 다음 분사, 그 다음 명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단 명사가 들어가려면 누구랑 같아야 한다? 주어랑 같아야 한다라는 구조를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일단 세 가지 형, 분, 명에 속하지 않는 녀석 누가 있습니까? D번 부사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 C번의 verification 무엇으로 등장? 명사 대신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요? 주어, 주어는 they, they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물도 됩니다. they는 사람, 사물 다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수예요. 여러 개. 근데 지금 verification은 s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럼 일단 수에서 서로 안 맞아요. 그럼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럼 남는 게 누구와 누구? ing와 pp. ing는 무슨 형? 능동형이 되는 거고 pp는 수동형. 그럼 타동사의 ing인 능동형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고 pp가 들어가면 수동이니까 더 이상 목적어가 필요 없죠. 내 뒤에서 끊었다는 건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이다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다른 게 아니라 동사가 누구와 누구의 조합으로 나왔을 때 B와 PP의 조합으로 같이 나왔을 때만 무슨 태? 수동태고요. 그럼 이 뒤에는 더 이상 필요한 자리, 필요 없는 자리? 필요 없는 자리가 되는 게 일반적인 삼형식 타동사들의 특징이 됩니다. 그럼 이 수식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는 전, 접, to, 부사 같은 수식어들만 나올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셨을 때 4번은 일단 첫 번째 빈칸 앞에 누가 있나요? would. would라는 건 조동사죠. 조동사 뒤는 누구의 자리? 동사 원형의 자리가 됩니다. 일단 원형이 아닌 건 누굽니까? ing와 s 붙은 애는 아니겠죠. raise와 rise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건데 이 둘은 뜻이 같아요? 전혀 다른 단어죠. rise는 무슨 뜻입니까? rise. 오르다, 증가하다. 그 다음 raise는요? 올리다, 제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둘은 완전히 구조가 다른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영어로 raise your hand. 뒤에 뭐가 나와요? your hand라는 명사인 목적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raise는 바로 무슨 동사? 타 동사고요. 그 다음 rise는 증가, 감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뜻들 무슨 동사입니까? 자동사죠. 이거 말고 누구도 자동사예요? 왔다 갔다 이동하고 관련된 것들도 대부분이 자동사로 쓰이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오르고 증가하고 상승하는 거고 raise는 힘을 줘서 올려야 돼요. 그럼 그 힘을 받는 녀석이 목적어로 꼭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rise하고 raise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주의해서 문제에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됐어요? 자,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문장 어디에서 잘라줍니까? to에서 잘라줍니다. 근데 빈칸 앞에 명사가 하나 있네요. 뭐라고? employee. employee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사람을 나타내게 되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은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누가 붙어야 되느냐? 한정사나 복수형 어미 S 같은 게 붙어야 쓸 수 있는데 지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는 건 뒤에 누가 또 나온다라는 증거다. 명사가 또 나온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법칙이다. 복합 명사를 만들어내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복합 명사는 명사가 몇 개 연달아 나옵니까? 2개 연달아 나오는데 결국 명사 앞에 또 나온 이 명사는 이 뒤에 나온 명사를 뭐 해줄 뿐이에요? 추가로 설명, 수식해 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게 이 녀석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명사는 수식어와 다름이 없으니 결국 수식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녀석이 셀 수 있어도 S 같은 걸 붙여요, 안 붙여요? S 같은 걸 붙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되는. 자, 그래서 저희가 복합명사 같은 경우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명사가 셀 수가 있어도 무슨 역할로 바뀌기 때문에 수식어 역할로 바뀌기 때문에 S 같은 걸 붙인다 안 붙인다? 전혀 붙이지가 않습니다. 얘는 없는 녀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더 소유격이라고 하는 이런 한정사나 이런 형용사 같은 것들은 결국 누굴 수식해 주는 겁니까? 뒤에 나온 두 번째 명사를 수식해 주기 위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합명사를 이해로서 푸는 문제는요. 대부분 이 빈칸 앞에 명사가 무슨 명사인데? 셀 수 있는 명사인데 같이 쓰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뒤에 누가 또 나올 거라는 걸 알려준다. 명사가 또 나올 거라는 걸 이 셀 수 있는 명사가 알려주는 형태로 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그 달의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 거예요. 복합명사 문제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들로 명사들의 문제가 응용돼서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체크 되었어요?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와 어디를 묶어주시면 됩니까? 일단 전치사 of 보이시죠? 그 다음 빈칸 앞에 누가 있습니까? on이라는 관사가 있고요. 빈칸 뒤에는 display라는 명사가 등장을 해 있습니다. 그럼 명사 앞에서 누가 수식을 해줍니까? 형용사. 마땅한 형용사가 없으면 분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와 명사를 제외하고 두 가지 impressed와 impressive가 뒤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 줄 수가 있어요. 네, impressed는 무슨 뜻인가요? 감명받은. impressive는 인상적인. 자, 그럼 이거를 한 번 한 번씩 넣어서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징으로 가셔야 돼요. 감명을 받았다는 건 동작입니까? 감정입니까? 감정. 감정을 받은 PP는 사람이어야 해요? 사물이어야 해요? 사람이어야 하겠죠. 근데 뒤에 명사는 display죠. display라는 녀석은 사람, 사물. 그러니 얘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답을 자꾸 제거하면서 왜 얘네는 답이 되지 않았는지를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영어의 동사는 대다수 동작입니까? 감정입니까?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극히 일부분이 뭘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감정의 ing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유발하는 걸 나타내고 감정의 pp라는 건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동작이었다면 ing는 무슨 명사랑? 동작이었다면 사람이랑 pp였다면 사물이랑 다니는데 걔가 동작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을 때 감정으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감정을 느끼게 되는 pp가 사람과 다니게 되는 거고 감정을 주는 유발하는 ing가 사물과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들은 BING로 나와도 목적어 수식어 찾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뭐만 찾는다. 사람인지 사물인지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소수로 나와 있는 영어 동사 중에 무엇들? 감정에 관한 녀석들에 대한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얘들이 감정이라는 것만 한번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흥분되는 excite, 지루하게 하는 bore, 관심 있는 interest, 그 다음 혼란스럽게 하는 confuse, 만족시키는 satisfy, 당황시키는 embarrass, 그 다음 놀라게 하는 surprise, 실망시키는 disappoint, 그 다음 놀라게 하는 astonish, 당황케 하는 bewilder, 다시 발음합니다. 당황케 하는 bewilder, 그 다음 압도하는 overwhelm, 그 다음 산만하게 하는 distract, 그 다음 놀라게 하는 startle, 지치게 하는 exhaust, 아침마다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알람, 그 알람이 놀라게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동작이 아니라 뭐라는 것만 인식하면 된다고요. 감정. 그럼 감정의 ing면 무슨 명사랑 짝꿍? 사물. 감정의 pp면 사람하고 짝꿍이 됩니다. 얘가 원래 1년에 최소 4-5번은 나오던 애들인데 올해 출제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 갑자기 툭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7번 문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7번 어디에서 잘라주시면 됩니까? 빈칸 앞에 without, 전치사죠. 그 다음 빈칸 뒤에 from, 전치사입니다. 그럼 전치사는 무엇을 연결한다고요? 명사를 연결하게 됩니다. 근데 보기에 명사가 몇 개? 2개예요. permit도 명사고요. 그 다음 permission도 명사입니다. 물론 permit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품사가 몇 개라는 걸 기억하자? 2개. 네, 차이점은 뭐냐? permission, 허가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차권 있죠? 주차권, 주차증, 영어로 parking permit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permission은 허가라는 행위, 권한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허가증은 뭐 할 수 있어요? 셀 수 있지만 허가라는 행위는 셀 수가 없죠.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 이유는 바로 셀 수 있는 명사는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4개 중에 하나 정도는 붙어야 돼요. 그게 더, 소유격 s. 저 쉽게 말하면 한정사이거나 무엇을 붙여야 된다? 복수형 어미를 붙여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with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빈칸인데 permit이라는 명사가 들어가려면 단독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누가 필요하다고요? 더, 소유격 s라는 것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자리는 셀 수 있는 자리, 없는 자리? 없는 자리. 그래서 permission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익은 다른 시험과 다르게 대다수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시험 문제에 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로 나오는 종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즈니스 할 때 필요한 6가지 요소를 뜻으로 잘 기억하시면 돼요.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누구와 누가 참여한다? 사람과 회사가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무엇과 무엇을 주고받게 되는 행위이다? 돈과 제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되는데 이때는 아무렇게나 주고받는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하다? 규칙과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들과 관련된 뜻들은 대다수가 무슨 명사? 쓸 수 있는 명사. 그렇기 때문에 단독 사용이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혼자 쓴다, 같이 쓴다? 같이. 누구랑? 더, 소유격 s. 그러니까 명사가 2개라고 해서 무조건 해석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의 뜻을 바탕으로 일단 구조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시는 게 무조건 1순위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8번 같은 경우엔 many라는 무슨 표현이 나와 있나요? 수량 표현이 등장을 해 있죠. 일단 many 뒤에는 무슨 명사? 복수 명사. 그러니 s가 다 붙어야 되죠. 근데 C번은 왜 안 됐을까요? 그렇죠. of라는 녀석으로 수량 표현을 써준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뒤에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명사를 직접 수식 못한다라는 얘기는 이 명사가 뭐 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수량 표현이 of랑 같이 나오려면 그냥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뭐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누가 등장한다? 더나 소유격. 어는 안 됩니다. 어는 몇 개예요? 한 개죠. 근데 수량이라는 건 하나만 나타내요? 여러 개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어는 쓰지 못하고요. 뭐 또는 뭐가 꼭 있어야 한다. 더나 소유격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오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사의 모양을 물어보는 경우 수일치를 해줘야 하겠죠. 그 수일치도 수량 표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all, 전부라는 뜻의 수량 표현은 얘가 복수도 되지만 셀 수 없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of 뒤에 명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f 뒤에 명사에 s가 붙으면 동사에는 s를 안 붙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s가 안 붙었다면 동사에 s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 표현의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of로 연결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을 해줘야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에 수의 일치를 of 뒤에 명사와 해줘야 한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까 C번 보기가 답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더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작은 차이가 답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앞에 누가 있습니까? financial이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그 앞에는 제공하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목적어인 누구의 자리? 명사의 자리가 되겠죠. 다음 중 명사가 아닌 것은요? D번만 명사가 아니죠. 근데 우리 ER이 붙거나 또는 ANT가 붙는 건 무슨 명사입니까? 사람 명사. 사람은 100% 뭐 할 수 있어요?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으면 혼자 쓴다, 같이 쓴다. 같이 누구랑? 더, 소유격 S. 빈칸 근처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 답은 B번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걸 한 번씩 넣어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푸신 수부 문제의 난이도를 따지면 한 3, 4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800점 이상의 점수로 가기 위해서 파트 7까지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0분이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10분이 넘어간다? 그건 아직 문법적인 게 부족한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시면서 해석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0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 10번도 앞에서 배운 게 복습입니다. 제가 살짝 중복으로 유형들을 넣어놨습니다. 빈칸 앞에 뭐가 있죠? 명사인 카,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는 셀 수? 있죠. 셀 수 있으면 혼자 써요? 같이 써요? 같이. 누구랑? 더, 소유격 S. 네, 빈칸 근처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누가 봐도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아무것도 붙지 않았다는 건 뒤에 누가 또 나올 거란 얘기? 명사가 또 나올 거라는 뭘 만드는 법칙? 복합 명사를 만드는 법칙이 됩니다. 그러니 누구밖에 안 되겠어요? buyer라는 사람 복수 명사밖에 안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11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 앞에 누가 있습니까?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와 있죠. 전치사 뒤라서 안 되는 건 누군가요? my, 그 다음 I, 안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제귀대명사라는 건 누구랑 같아야 합니까? 주어랑 같아야 돼요. 제귀란 누가 다시 돌아온 거? 주어가 다시 돌아온 건데 주어는 company, 3인칭이죠. my로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올 수 있는 건 mine이죠. mine이라는 건 소유 대명사. 소유 대명사는 풀어서 쓰면 소유격 플러스 명사 구조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럼 찾아봅니다. 여기서의 mine을 풀어서 쓰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my company가 되겠죠. 경쟁 회사가 next to 뭐래요? 옆에, 나의 것 옆에라는 건 나의 회사 옆에 지점을 옮겼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유대명사가 나오면 소유대명사란 결국 물건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강조를 소유자 강조를 하기 위해서 등장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소유대명사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무엇을 지칭한다고요? 사물. 그 다음 두 번째 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격, 목적격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보어 자리에 가능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칭 대명사에 보격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목적격 이런 거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 자리는 대부분 소유 대명사가 들어간다는 점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12번 같은 경우엔 타동사 뒤에 누구 자리입니까?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인데요. 목적어 자리에 가능한 건 누구와 누구? us와 ours. 그럼 얘도 방금 푼 문제랑 거의 유사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us는 사람을 나타내고 ours는 우리의 것, 사물을 나타내게 되죠. 그럼 사람인지 사물인지 의미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누구하고의 관계를 본다? 동사. instruct은 무슨 뜻이에요? 지시하다예요. 그러면 목적어는 지시를 하는 거, 받는 거. 받는 거. 지시를 받는 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이 받겠죠. 지시를 하는 것도 사람이고 지시를 받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나타내는 누가 답이 된다? us가 답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instruct 같은 동사를 바로 몇 형식? 5형식 시키다류 동사들이라고 합니다. 시키다류 동사들은 주로 어떤 뜻들이 시키다류입니까? 권유하고 희망하고 예상하고 명령하는 것. 그럼 이런 동작은 권유, 희망, 예상, 명령을 사람한테 해요? 사물한테 해요? 사람한테 해주게 되겠죠. 사람한테 이미 한 거, 앞으로 할 거,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뒤에는 누가 따라 나온다? 투부정사가 따라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이것까지 같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빈칸은 어디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to 뒤에. 나중에 이 to가 전치사인지 투부정사인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죠. 그걸 구분해주는 기준이 바로 누구예요? 동사의 뜻. 동사의 뜻이 뭐랑 관련되어 있으면 권유, 희망, 예상, 명령이라는 무슨 류 동사? 시키다류 동사라면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걸 가지고 수동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수동태는 바로 목적어가 어디로? 주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였던 애예요? 보어. 보어는 수동태와 상관이 없어요. 그 상관이 없으면 건들 필요가 없죠. 그럼 그대로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be, pp, to, 빈칸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역시나 앞에 수동으로 바뀐 이 동사의 뜻이 무슨 류 동사면 시키다류 동사면 이 to는 뭐의 to이다? 투부정사의 to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체크되었어요? 그래서 5형식 동사들 시키다류 동사는요. 이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 말고도 여기가 전부 다 출제 포인트예요. 이 동사의 뜻과 구조를 통해서 사람인지 사물인지 고를 수도 있고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을 고를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출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틀을 꼭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알맞은 동사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한 번씩 따라 읽어보는데 얘들이 무슨 류라는 걸 인식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시키다류. 그래서 첫 번째 요구하는 거 require 허락하는 두 가지 allow, permit 권유하다 invite 앞으로 할 걸 금지하는 forbid 요구하는 ask 격려하는 encourage 예상 기대하는 expect 가능케 하는 enable 충고하는 advise 앞으로 할 걸 알려주는 remind 요청하는 request 이런 것들이 바로 몇 형식 구조로 쓰일 수 있다? 5형식 무슨 류? 시키다류 구조로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쓰려고 하면 못 써요. 알겠죠? 제가 유튜브하고 그 다음 저희 카페에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이런 것들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험지 옆을 다 공란으로 비워놨죠? 나중에 복습을 한 번 더 해보시라고 필기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13번 같은 경우엔 빈칸부터 어디까지 끊어보면 컴마. 여긴 뭐가 있습니까?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바로 명사 하나가 있죠. 그럼 누가 연결을 해줘야 합니까? 전치사가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뒤에 나온 명사의 속성이 직원, 사원, 대표. 뭘 나타내요? 신분이나 직책을 나타내게 되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전치사가 아닌 것은요?
because라는 녀석은 품사가 뭡니까? 접속사. about은 전치사이긴 한데 뭘 나타낸다? 주제, 내용. as는 전치사일 때 신분, throughout은 전치사일 때 기간, 공간 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직책이 등장했다라고 하면 누가? as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도 역시 자주 출몰을 하는데 얘는 접속사도 됩니다. 근데 접속사보다는 주로 무엇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전치사로 출제가 되고 있고 as가 전치사이려면 뒤에 명사는 뭐하고 관련된 거? 신분이나 직책과 관련된 게 주로 등장한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치사와 관련이 되어 있죠. 빈칸 뒤엔 주어 동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일단 접속사는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WH로 시작하는 애들은 전부 다 뭐의 한 종류? 접속사의 한 종류. 그러니 이 녀석들은 제거가 되겠고요. 빈칸 뒤에 7월 6일이라는 뭐가 나왔어요? 시점이 나왔으니까 안 되는 거 듀어링이겠죠. 그러니 답이 될 수 있는 건 from이 답이 됩니다. 그럼 from은 어느 시점을 나타내나요? 시작. to는 끝을 나타내게 되죠. from과 to가 굉장히 자주 같이 나타내게 되는데 이때는 무조건 시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긴 서로 앞뒤가 유사하기만 되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빈칸이 from 자리에 나왔지만 나중엔 이 자리에 명사 어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힌트가 되는 거예요? A번이 힌트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유럽부터 아프리카까지라고 하면 여기에 유럽이라는 장소면 여기도 장소가 나왔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음식 나왔으면 여기에도 음식, 여기가 사람이면 여기도 사람 이렇게 동일한 구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구조 그게 바로 A부터 B까지라는 뜻의 두고 from A to B 구조가 된다라는 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 뒷자리입니까? on이라는 관사 뒷자리니까 누가 필요해요? 명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인 건 누구? D번밖에 없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ng는 대다수가 무엇이다? 동명사예요. 그럼 동명사라는 건 이름에서도 느껴지시다시피 동사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자리만 무슨 자리? 명사 자리. 그러니 하는 기능은 누구랑 똑같아요? 동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은 뒤에 누가 등장? 목적어가 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수식도 누가 해준다? 부사가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ing로 끝나는 단어 자체가 그냥 명사가 되는 아주 극히 일부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ing라고 해도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겠죠. 죄다 수식어. 그 다음 얘들을 수식해주는 건 누구예요? 형, 용사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런 식으로 ing로 끝나는 것 자체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답이 됐던 understanding을 예로 들어보면 understanding 다음에 북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건 명사예요? 동명사예요? 동명사. 그럼 이때는 누가 수식해줘야 합니까? 부사. 그럼 이때는 답이 이, 질, 리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그 책을 이해하는 것. 근데 만약에 제가 understanding을 쓰고 지금 문제처럼 of the book이라고 썼다 하면 그때는 앞에 누가 수식해줘야 됩니까? 형용사. 그럼 쉬운 이해라고 해주려면 뭘 써주면 돼요? 이, 지를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응용될 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보기들을 봤을 때 확률상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동명사밖에 없었으니까 넣으시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동명사 자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일반 명사 자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일반 명사 자격으로 들어간 거예요. 동명사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기능이 두 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다수의 동명사들 ing는 뒤에 누가 나오고 목적어. 그러면 동명사인 거예요. 그럼 누가 수식한다? 부사가 수식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ing로 끝났으나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동명사예요? 그냥 명사예요? 그냥 명사. 그럼 누가 수식해준다? 형용사가 수식해준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명사하고 일반 명사가 다 되는 애들 몇 단어만 기억해 볼게요. 최근 3년 동안 답으로 나왔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확장이란 뜻의 누구? widening, 복사라는 뜻의 photocopying, 이해라는 뜻의 understanding, 설립이라는 뜻의 establishing. 얘들은 뭐도 되고 뭐도 된다고요? 동명사도 되지만 일반 명사로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얘를 동명사로 쓰게 된다면 widening 다음에 누가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명사가 그대로 와도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widening the street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 길을 확장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widening of the street이면 그 길의 확장,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큰 차이는 없죠. 하지만 문장 구조가 달라져요. 여기서 widening the street이면 여기가 빈칸일 때 답은 부사인 거고 widening of the street일 때 빈칸이면 형용사가 답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은 유형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었어요? 예.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엔 보기에 제시된 동사를 한번 봅시다. 누굽니까? give. give는 무슨 뜻이죠? 주다라는 뜻입니다. 주다라는 뜻은 바로 몇 형식 동사? 4형식. 4형식이라는 건 목적어가 몇 개? 2개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한 개라도 부족하다면 무슨 태로 바뀌어야 한다? 수동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4형식이 목적어가 2개가 돼야지만 무엇으로 쓸 수 있다? 능동.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무슨 태? 수동태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빈칸 뒤에 보니까 누가 등장했어요? opportunity. 사물 목적어 하나만 나왔죠. 목적어가 지금 몇 개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제시된 기분은 몇 형식인데? 4형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슨 태로 바뀝니까? 수동태. 수동태는 누구와 누가 동시에 나왔을 때, B와 PP가 동시에 있을 때만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A번은 PP는 있지만 누가 없어요? B가 없고요. B, C번은 B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PP가 없어요. 근데 D번은 B도 있고 PP도 있죠. 그러니까 얘만 수동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구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4형식 동사를 기억을 해주세요. 대표적인 4형식 동사는 주다라는 뜻에 누가 있습니까? give, 그 다음 grant, 그 다음 over, 그 다음 forward, 그 다음 send, 그 다음 assign, 그 다음 offer. 이런 게 일반적인 주다고요.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말해주는 경우는 누가 있다? advise, notify, inform, convince, assure, remind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얘네들의 정확한 뜻보다는 몇 형식? 4형식이다. 목적어가 몇 개 필요? 2개. 첫 번째가 무슨 목적어? 사람 목적어라는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바로 요 문제에선 빈칸 뒤에 사람이 아니라 누가 등장? 사물.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로 기부하고 연결을 시켜서 아, 얘는 목적어가 하나구나 라는 걸 인식하시면 됩니다. 체크 됐나요? 자, 그 다음 17번 같은 경우엔 일단 첫 번째 동사 문제 풀이 순서는 4단계 어떤 순서로 갑니까? 진, 수, 태, 시의 순서로 가는데 일단 첫 번째 주어의 S가 안 붙었죠? 동사에 뭐 붙여주면 돼요? S. 그 다음 과거나 미래는 따로 해주지 않죠. 그럼 수일치까지 완벽. 태는 누구와 누가 포함된 게 수동? B하고 PP. 근데 보기엔 BPP가 있나요? 없나요? 보기에 BPP. 없죠. B하고 PP가 동시에 나온 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라는 얘기예요? 시제 문제라는 얘기죠. 시제 문제는 무엇을 빨리 찾아준다? 시간 수식어를 빨리 찾아주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last. last는 언제 나타냅니까? 지난 과거. 지난 과거니까 뭐 B번이나 C번 이렇게 고민하시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앞에 누가 있다는 거, in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과거를 나타내는 두 글자 누구? past나 last라는 녀석이 과거 기간을 나타내 주는데 앞에 네 가지 전사 누가 등장하면 for, over, in, during이 등장하면 그때는 과거로부터의 무엇을 나타낸다? 시간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뀐다? 현재 완료로 바뀐다라는 점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현재 완료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전치사가 하나 더 있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since. 근데 since는 차이점이 뭐다? 과거 시점이 나온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치사와 관련된 녀석들은 동사가 먼저가 아니라 무조건 누가 먼저? 뒤에 나온 명사의 속성. 이게 기간이냐 시점이냐에 따라서 먼저 구분하시고 그리고 나서 동사의 시제를 보면서 얘가 현재 완료에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 기간과 현재 완료에 쓰일 수 있는 기간의 전치사 네 가지 누가 있다고요? for, over, in, during. 그 다음 과거 시점부터 현재 완료를 써줄 수 있는 since가 있다라는 걸 구별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엔 누가 보이십니까? there. there의 품사는 뭔가요? 부사예요. 그럼 부사가 주어가 될 수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there가 부사인 걸 알고 얘가 주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잘못 나왔다라는 걸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 주어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일치를 해줄 때도 there가 맨 앞에 나와 있다면 누구랑 해주게 된다? 뒤에 나온 명사랑 해주게 되는 겁니다. 뒤에 나온 명사에 s가 안 붙었으면 동사에 s를, 여기에 s가 붙었으면 s를 여기에 안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러한 부사가 주어 자리에 나와서 뒤에 나온 명사랑 수일치를 보여준 파트 5 문제는 there밖에 없었으나 there 말고도 이 자리엔 동일하게 누구도 써줄 수 있다? here나 below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is나 are라는 건 비동사죠? 몇 형식이에요? 2형식. 그럼 is, are 말고도 누구도 가능하다? become, remain, seem 이라는 몇 형식 동사면 모두 이 구조가 통일될 수 있다? 2형식이면 다 돼요. 근데 대다수의 책에서는 there is 단수명사 이렇게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가 이렇게만 바뀌어도 문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부사인 there가 맨 앞에 나왔을 때 몇 형식이라면? 2형식이라면 실제 주어는 어디 있는 거다? 뒤에 있는 거다. 이것도 도치된 문장 구조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예상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올해 희한하게 도치 문제가 2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도치 문제가 1년에 한 번도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도치 문제가 이렇게 비율상 많이 나온 편이에요. 우리 2016년에는 안 나오던 가정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까지 가정법 문제가 계속 나왔고 올해도 가정법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기 드물었던 녀석들이 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 구조도 눈에 꼭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통수 때리려고 대열 대신 누구도 쓸 수 있다고요? here나 below. 얘네들 전부 다 장소와 관련된 뭐예요? 부사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번은 주어 자리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number of가 나와 있죠. 이 녀석은 한 단어로 바꾸면 누구랑 똑같다? many. 그러면 뒤에 나온 people을 수식해 주는 거죠. 그럼 people은 단수, 복수? 복수. 그러니 동사는 a가 들어가야겠죠. 다만 주의해 주셔야 될 건 number라는 녀석이 어와 쓰일 때, 더와 쓰일 때는 의미가 달라지게 되죠.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수일치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number of는 무슨 뜻이라고요? 많은의 뜻이죠. 그러니 여기에 s가 안 붙어요. 네, the number of는 여기서 끊깁니다. 뭐뭐의 수. 그럼 number에 s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number에 s가 안 붙었죠? 그럼 여기에 동사에 s를 붙여야 돼요. 그럼 number of는 많은 사람들인데 the number of people이었다면 사람들의 수, 숫자 이렇게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답이 a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돼요? is나 has 같은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number 앞에 어인지 더인지를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number of가 돼야 뭐랑 똑같은 거예요? many. 근데 the number of면 number라는 뜻을 지정해 준 거예요. 숫자. 그러니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빈칸 뒤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주어, 동사. 그러니 누가 연결하자? 접속사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조 확인을 하시고 보기의 품사를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품사는 부사, despise는 전치사, although는 접속사, in spite of는 전치사.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접속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although 밖에 없는 거죠. 체크 됐나요? 예.